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57번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최더원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경원년 을류월 김요일 병인시입니다. 합가축이 많아 신약으로 보이는데 화와 터운이 좋을 것 같으나 수가 없어 수운이 오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택한 이유는 사주 강약을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려고 택해 봤습니다. 자, 먼저 사주 팔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이 사주입니다. 경원년 을류월 김요일 병인시에 태어났는데요. 댓글 올려주신 분은 이 사주를 약사주로 해가지고 화토운이 좋지 않느냐, 또 사주 물이 없으니까 물이와도 좋을 것 같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일단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보자고요. 일간인 내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하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이네요. 자,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 오화 안의 기토, 임목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지장간에만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재 오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 지장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오화 작은 촛불과 병화 큰 불이 있고 내편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네요. 지장간에만 들어있는 오행도 있고, 그래서 내편은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오화와 병화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내편이 적어서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그러면 내가 생하는 식상, 내가 극하는 재성,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관성, 이렇게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가니까.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죠. 재성은 물, 그리고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월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가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큰 쇠, 경금, 유금이 식상으로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죠. 그리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재성이 되겠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풀, 그 다음에 일지에 묘목 작은 풀, 그 다음에 시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상당히 많죠. 세력도 많고 경금, 을목, 유금, 묘목, 임목, 관성도 많고 식상도 많고, 그죠? 그러면 사주팔자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댓글 올리신 분은 이거를 상대편이 많으니까 약사주로 봤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행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행의 흐름. 첫째, 이 임목, 시지에 있는 임목을 보자고요. 임목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관성으로. 근데 이 나무가 하는 일은 뭔가요? 나무가 하는 일은 흙을 극하든가 아니면 불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근데 극보다는 생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전쟁보다는 평화. 그래서 나를 극하기보다 바로 위에 병화 큰 불이 있어서 불을 생해버리네요. 그럼 목생화, 화생토로 관인상생으로 이 큰 나무는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상대편 하나가 없어지면서 내 편이 하나가 늘어나니까 사주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이 임목은 내 편이 됐네요. 이 묘목은 어떤가요? 묘목 역시 병화를 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목생화를. 그러면은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생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힘을 주니까 역시 이 묘목도 내 편이 됐네요. 그러면 상대편 하나가 사라지면서 내 편이 생기니까 역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을목은 어떤가요? 을목은 을경 학도 있지만은 바로 오화가 있기 때문에 생을 우선하네요. 목생화로. 오화를 생해버리니까 역시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생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나한테 힘을 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나를 극하는 것만 아니고 월지를 생활 정도만 되면 또 나한테 해는 안 끼치니까. 그죠? 그러면 사주가 순식간에 강해졌죠? 묘목, 인목이 나를 극한 게 아니라 불을 생하면서 내 편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내 편이 많아지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은 유금과 경금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아니라 강한 사주고 용신은 경금 큰 세가 되겠네요. 운에서도 세를 받아야 좋습니다. 물이 없다 해서 물이 오게 되면 사주에 강한 불하고 물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세 기운으로 살금살금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고 경금 용신의 희신도 경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댓글입니다. 박아줌마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소중한 지장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령선생님 건강하세요. 무호, 임술, 경호, 무인시, 지장간까지 살펴보면 인호술, 화국이 100% 된다 생각하는데요.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항상 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0% 되는지, 특히 삼합이나 방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또 합은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 드렸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도 인호술, 화국이 이루어지는지 몇 프로나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죠. 무오년, 임술월, 경호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은 인오술 이렇게 삼합이 성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글자로는 요게 화국이 되느냐. 첫째 조건이 뭐냐면 사주가 조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기운이 주변에 많아야 화국이 일어나고 또 이 인호술 화국이 일어나려면 인중의 병화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화가 건재해야 되고 술토안의 정화가 상당히 힘을 발휘해야 그래야 인호술 화국 불기운이 상당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보자고요. 주위의 불이라고는 오화 작은 촛불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장간의 술토 지장간의 정화, 그 다음에 인목 지장간의 병화 정도네요. 자, 나와 있는 건 오화 뿐이네요. 이 오화는 건재한가 보자고요. 자, 위에 무토한테 화생토를 하고 있네요. 힘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이 오화 역시 무토나 술토에게 화생토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 힘을 뺏기고 그 다음에 이 임수, 금생수를 받은 이 임수가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큰 물이 쏟아지다 보면 이 임수, 오화, 그 다음에 일지오화도 상당히 힘을 잃고 이 술토 역시 상당히 이 물에 젖어버리다 보면 술탄의 정화도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운이 많다 보면 이 술토안의 정화도 꺼져버리고 오화도 상당히 힘을 잃어가지고 불기운이 많이 소멸돼 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이 술토는 무토도 있고 그래서 흙으로서 불보다는 흙으로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 인목은 어떻게 되나요? 인목 안에 병화가 살아나야지 목생활을 받으면서 상당히 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오화도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 인중의 병화는 무토한테도 힘을 뺏겨버리고 그래서 인목 안에 병화는 상당히 힘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인호술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늬만 삼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라 형국을 봐가지고 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더라도 몇 프로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립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임수가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오화를 다 꺼뜨리고 술토 안에 있는 정화까지 꺼뜨리니까 사주팔자에 불기운이 많이 약해지고 또 이 불기운은 흙들을 생하느라고 힘을 많이 잃어가지고 불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흙이 강해진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 불들이 흙에게 설기당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인호술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SY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십시오. 곤명, 갑신년, 병인월, 임오일, 병오시, 생. 간화기로 시력이 많이 약하다고 보면 될지요. 군인 또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데 조직생활은 약한 거 아닌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가 사주 강약을 이론적으로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질의 강약도 잡아야 사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 팔자가 강약을 따져보면 상당히 약한 사주입니다. 본인이 임수로 태어났는데 임수의 내편은 신금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이 잘 안 되고, 상대편은 간목, 임목, 병화, 오화, 병화, 목생활을 바른 불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신금도 거의 녹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그래서 이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들은 군인 경찰을 하게 되면은, 군인 경찰이 좀 센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사주를 볼 때는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해요. 분명히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운에서 쎄를 받아야 좋고 그런 사주지만 이 사주가 기질적으로 결코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자, 첫째 왜 그러냐면 사주의 양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자, 오화 빼고는 전부 양기운이란 얘기예요. 간목, 신금, 임목, 병화, 본인, 임수, 병화. 양, 육동이죠. 양기운이 강하고, 또 사주팔자에 불기운이 강하다고 그러죠. 불은 양기운이죠. 물기운이나 쇠기운은 음기운이고, 그래서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또 양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자, 양기운이 강하다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음기운이 많으면은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들고 그러지만 양기운 강하면은 활동적이 되고 적극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운. 그러면 상당히 사주가 힘빨이 붙죠. 기질적으로. 다음에 사주에 보면은 신금, 임목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역마살입니다. 역마성은 활동성이라는 얘기예요. 활동성이 이렇게 붙으면은 역마살이 붙어 있으면 사주가 강하고 활동성도 강해지기 때문에 양기운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또 오화가 있죠. 이거는 장성살이에요. 장성살은 본인이 으뜸이다, 리더격이다 그런 거를 뜻하죠. 그러니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사주는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지만은 군인 경찰에 잘 맞아요. 양기운 강하고 역마성, 그 다음에 장성살 이런 걸로 기운적으로 사주는 약하지만 기운적으로 상당히 강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군인 경찰에서도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이론적인 강약으로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기질적인 강약을 잡을 줄 알아야 사주의 고수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지만 상당히 기질은 강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주에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죠. 불기운이 너무 약해도 시력, 강해도 시력, 시력에 약점이 있는 사주니까 눈 건강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댓글은 기질적인 강약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댓글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